도나도나 머니도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살 빠지게 나오는 세트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속 가기로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앤선의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여러분, 저희 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거? 까망 똥색, 까망 똥색 뭐야? 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베이지라 뭐지? 그래? 똥색이라 이거 그러지. 아니지. 브라운. 옅은 어쨌든 브라운. 똥색. 자, 이게 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옷은 그냥 알아서 입고 오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어두운 것만 입지 마시오 이러는데 이런 일이 있네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우리가 다 무난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 거지. 같아. 우리는- 색깔이 막 이런 게. 근데 대부분 그다지 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래서 옷을 입는 것만 봐도 그런데 요즘 제가 나 그래도 좀 튀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 잠깐 했어요. 난 조금만 젊었으면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색깔 하고 싶어. 저번에 한번 염색 얘기하셨지. 아니면 언니 염색 탈색. 아니면 뭐 그냥 뭐 탈색. 약간 아, 그거 있잖아. different color.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그럼. 그래서 나는 퍼플. 한번 여행을 갈 때 그렇게 한번 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남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괜찮을 것 찍어서 하면 같은데. 되지 뭐. Why not? 찍어서 하면 되는데. Why not? 집에서 아니 지금이라도. 여행 갈 때 아니면 늘. Anytime. Who cares?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성향인 사람들이지. 우리가 맞아. 마음속으로만 하고는. 뭐 근데 약간 생각하지. 신경의 변화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 암만 그래도 머리를 빨갛게는 잘 안 되지. 빨간 머리는 좀 그런데 보라색이라든지. 난 초록은 자, 초록이고 뭐라고 오늘 화재보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미국에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산불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LA 팰리사이드 지역, 뭐 이튼 지역, 뭐 이렇게 갖고 지금 거의 발화점으로 보면 뭐 7, 8개가 된다고 해요. 그 산불이 나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날라갔다. 뭐 300조 원? 뭐 도대체 얼마라고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날라갔다. 그러고 너무나 부자 동네가 날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는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집이 만약에 900만 불짜리라면 화재보험을 얼마짜리를 들어야지 저 집이 복구가 돼? 그러면 900만 불짜리 만약에 들었다고 치면 저 사람은 매달 얼마를 내는 거야. 근데 사실 9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매달 얼마를 내는 거야를 걱정하고 살지 그건 모르겠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와, 화재보험만 한 달에 저 사람은 한 뭐 몇천 불씩 내고 살았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집 밸류만큼 화재보험을 정말 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보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뭐 말리부니 팰리세이드니 이런 지역에 불이 나서 집이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우리 조지아가 이번 겨울이 혹독하게 추워요. 이게 몰라.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야 그거 추운 것도 아니야. 뭐 아니면 저기 어디 뭐 놀스에 사시는 분들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데요. 따뜻한 데만 사는 사람들은 영하 1도, 2도가 엄청 춥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춥다 보니까 히터도 되게 많이 틀고 히터가 아깝다고 또 그 난로를 굉장히 많이 트세요. 그 선풍기처럼 생긴 난로 뭐라 그래? 포러블 히터. 근데 꼭 이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 걔 틀면 또 전기세 엄청 나오대. 온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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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틀게 돼요. 과열되면 끝장이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안 쓰다가 쓰고 1년간 그냥 처박아 놨다가 쓰고 또 한국 분들은 이거 뭐야 전기 장판을 무지하게 쓴단 말이에요. 거실에 앉아서도 바닥이 추워지니까 이제 전기 장판을 쓰는데 전기 장판을 1년 내내 접어뒀다가 펴서 쓰면 이 접힌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재에 되게 취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침 또 우리 조앤이 관리하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조앤은 부동산 관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맡은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 화재 보험에 대한 얘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보험의 여왕이십니다. 자, 일단 화재 보험을 제 질문은 집값에 맞게 드나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값이 아까
9밀리언이라 그랬죠. 네네. 9밀리언이면 그 집은 여러 가지 그 팩터가 합쳐져서 그 집값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땅, 그리고 건물, 그리고 그 땅도 어디에 있느냐, 마켓 밸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결정이 돼서 900만 불을 다 그렇게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 그치, 땅을 안 타니까. 그렇죠. 땅은 안 타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면은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불을 탄다고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전소했을 때 다시 빌드하는 그 가격. 그 가격을 이제 계산을 해낸 방법이 있고 뭐 몇 년도에 지어진 집이냐, 재료로 뭐 이게 브릭이냐 아니면 기타 등등 뭐 사이딩이냐 이런 걸로 지어졌고 뭐 또 몇 층짜리냐, 전체 리빙 스퀘어 풋이 얼마냐,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계산을 해서 이 집이 전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시 새로 짓는 가격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다라고 컴퓨터가 요새는 다 피겨 아웃을 해요. 야, 그런데 왜냐하면 30년 전에 지은 집을 요즘 보험을 들면 그러면 요즘 당연히 비싸죠. 요즘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니까 요즘 머티리얼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에 이제 그 준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액츄얼 캐시 밸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재료들이 다 감가상가 생각해서 뭐 옛날 걸로 계산해 가지고 뭐 이쪽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계산하니까 뭐 5밀리언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 한 2밀리언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집보험은 비교를 하자면 스페셜 팔러스, 베이직 팔러스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근데 스페셜 팔러스는 다 해주는데 그 중에서 뭐만 안 해줘. 점만 정하는 그죠? 거. 안 해주는 것만. 그죠. 근데 베이직 팔러스는 뭐만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건가요? 당연히, 예, 당연히. 하여간 그래서 그 대답에는 no, 9밀리언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집보험이라고 말하는 그 우리 집보험이 화재 보험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보험 그런 줄로 나뉘어요. 어. 하나는 라이어빌리티 쪽, 책임보험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쪽은 건물하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물건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라이어빌리티는 뭐 그러니까 집 주인으로서 라이어블한 어떤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누가 와서 넘어진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또는 뭐 우리 집 개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물었다든지 뭐 이런 거 다 라이어빌리티에서 커버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쪽은 이게 그 어떤 페릴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집이 데미지가 났느냐. 처음 불. 그러니까 되는 거가 되게 많아요. 불이 나도 되고 그다음에 스톰 데미지 같은 것도 되고 하여간 안 되는 거를 생각하면 훨씬 더 빨릴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건 플러드. 플러드는 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 원래는 안 되는데 따로 들어야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드 말고 earthquake, 그러니까 지진. 지진도 원래는 안 되는데 따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를 따로 사실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그 LA 쪽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수어 백업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어디서 물이 갑자기 해가지고 워터가 백업 되는 그렇지. 거지. 이 수어 백업은 조그만 수어 백업이나 아니면 큰 수어 백업 다 마찬가지예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하수도 영역. 그렇지. 그런 거가 원래는 안 되는데 이제 작은 수어 백업 커버리지 같은 거는 따로 조금씩 애들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메인테넌스에 관한 거는 안 해줘요. 웨어 앤 테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그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데 집이 한 30년이 됐는데 그동안 관리를 별로 안 하셨던 거야. 그래갖고 뭐 파이프가 낡고 뭐 거기서 터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일단 하여간 메인테넌스에 관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다 되지만 그것도 스페셜 팔러스를 사면 그렇죠. 다 되지만 그게 그 커버리지 리밋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커버리지를 사느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짜리를 산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떤 팔리스마다 다르지만 그냥 퍼센티지로 쫓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드웰링 커버리지, 집 건물 보험의 50% 정도? 50% 어떤 거는 70%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가
지금 얘기한 그런 그 페리를 아닌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세프트라든지 불이라든지 스톰 데미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뭐 주저앉았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커버가 되는 거고. 지금 드웰링 커버러지라고 말한 거는 집 정확하게 건물, 집 건물. 집을 지어주는 거지 다시. 그 가구는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죠. 집 안에 있는 컨텐츠는 조금 전에 얘기해서 50%든지 한 70%든지 커버리지가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프루브 하느냐가 되게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세요. 뭐 이런. 집을 근데 집 내가 안에. 아시는 분은 이제 컨트리 클럽 살았는데 집이 뭐 아마 2밀리언 정도 나간 집이었어. 근데 보험을 너무 허접하게 들어놓으신 거야. 보험을 커버리지를 너무 낮게. 네. 그냥 뭐 싸게만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을 못 지어. 그 당연히. 보험 가지고는. 그러니까 조금 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보험 커버리지, 듀얼링 커버리지를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내가 집을 만약에 다시 900만 불짜리로 돌아가서 900만 불짜리가 있더라도 나는 그냥 20만 불짜리만 갖고 있을래. 그럼 20만 불짜리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모기지가 그렇게 못하게 하지 거는. 그 모기지는 몇 %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 모기지는 어느 정도 그래서 커버해야 모기지가 되나? 마지막에 보험 들은 거 갖고 오라 아니 근데 그래서 그래서 얼마 이상을 들어야 자기네 된다. 론은 당연히 커버가 돼야 그렇지 되는 거지. 론 회사에서 론- 봤을 때 어프로브가 나야 되니까 그런 것 같더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ctual cash replacement value? cost가 있고 actual cash 네. value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파우스를 살 때 나는 스페셜 근데 요새는 거의가 다 스페셜 파우스를 팔게 되니까 그 파우스를 살 때 replacement cost라고 해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dwelling cost 그 집을 replace 해주는 cost가 100만 불인데 50만짜리를 사면 이걸 다 프로레이스를 해서 커버를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50%밖에 보험을 안 들었잖아. 그럼 로스의 50%를 커버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커버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닌데 극히 부족하지. 극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언더라이팅을 할 때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렇게 조금 들기가 되게 어려워. 쓸 수가 없어. 왜냐면 실사를 나가잖아. 자, 그래서 그런데 프론백 사진 봐봐. 다 그런데 찍으라고. 조앤이 얘기할 때 지금 25%의 구매자들이 하우스 바이어들이 캐시로 산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캐시로 집을 살 때는 캐시는 언더라이팅이 없어. 그 화재 보험이 내 맘이야. 그리고 안 화재 들어도 돼. 보험이 자기가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맞아. 그러면은 900만 불짜리 집이라도 그냥 에이 한 10만 불짜리 갖고 있자.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 그럼. 근데 뭐 보험이 없었단 사람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 이번에요? 뉴스에서. 이번 LA 엄청 사건 많았다고 때 왜 들었어. 그랬냐면 어. 이게 모두가 다 기후 변화랑 관계 있는 그렇지, 거예요. 맞아. 기후에 지금 디자스터가 많이 일어나서 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무슨 쓰나미라든지 또 뭐 루이지애나 또 뭐 플로리다 여러 노스캐롤라이나 플러드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지금 산불난게 섬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자기네들이 그 1년에 한 번씩 리뉴할 때마다 어떤 그 액추얼리 상의 자기네가 파스빌리티를 계산을 해내는 거지. 이대로 나갔다는 이런 요소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 때 이거는 안 되겠다. 보험회사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니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일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음. 굉장히 메이저한 다 컴퍼니가 나갔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선 더 이상 나는 영업을 안 하겠다.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리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1년에 한 번씩 리뉴를 해줘야 되는데 넌 리뉴.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어디를 가요? 아무데 다른 데도 너무 보험료가 비싸거나 안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스테이트에서 이제 백 해주는 이제 그런 거로 가는 거예요. 조지아 같은 뭐 어사인드 리스크지만 캘리포니아는 페어 플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페어 플랜으로 가면은 여기는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모기지가 이건,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 때문이기가 쉽죠.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보험회사는 절대로 자기 손해보는 짓을 안 하는데 그동안의 캘리포니아 상황에서는 뭐 작년, 재작년까지도 보험회사가 25년간의 앞으로 영업이익 볼 걸 다 손해보고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에이전시를 평가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자동차 보험을 내가 한다. A라는 컴퍼니랑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딱 가가지고 네가 작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뭐 100만 불이다. 근데 우리가 클레임으로 페이한 돈은 110만 불이야. 이러면 $1 per 1.1달러 지불했다. 그래서 너는 이익이 안 돼. 그래서 그래갖고 너는 잘려? 뭐 커미션 내나 이래? 아니, 이제 못 보통 써, 어떻게 못 하냐면 이제 앞으로는 안 돼. 이런 캡티브 컴퍼니라고 하면 그 컴퍼니만 하는 데는 앞으로 1년 동안 요 라인은 못 써. 이렇게 제재를 줘요. 아, 딱 정해진 회사만 하나. 예를 들면 스테이팜이면 스테이팜, 올스템 이렇게 한 올스템. 컴퍼니를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브로커리지 말고 여러 개 컴퍼니를 할 수 있는 컴퍼니 말고 브로커리지 컴퍼니는 아예 걷어가 버려 그냥 다. 네. 근데 그 메이저 스테이팜이었던 것 같은데 메이저 컴퍼니가 프로포즈를 했대 가버먼에 이거를 우리가 마켓에서 나가지 않는 대신에 보험료를 올리게 해줘. 당연히 그랬겠지. 안 해. 아무것도 안 아, 해.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캘리포니아가 엄청 큰 스테이트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저기 딴 데, 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화재가 안 나. 요 LA에 비하면 그런 레코드도 별로 없어. 그래도 이 스테이트 전체가 올라가서 거기도 많이 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언니 내가 궁금한 네. 건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만약에 A라는 컴퍼니가 있어. 그 우리도 그 회사야. 조지아에. 그러면 다 같이 영향을 받나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고 없을 수 생각해요. 없지. 러스를 결국 다 그러니까 쉐어하게 같은 풀에 스테이트뿐이 들어가니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전국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 보험회사 내 생각에 자체가 그런 거 같아. 보험회사 자체가 물어줄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익금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물어줘야 줄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저보다 더 크다. 사실 지금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이 난 결과로 자기네가 물어줘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못 물어주게 생기는 게 있으니까 맞아. 이거는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reinsurance. 재보험을 뒤에- 들어요. 백돼 있는 그 회사에서. 재보험은 이제 뭐 영국의 로이드 오브 런던 이런 데서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거의 뭐 지금 한 80% 정도를 다 거기서 reinsurance에서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재보험도 그러면 다음번에 너랑 할 때는 나는 또 올릴 거야 이러지 뭐 재보험이 그렇지. 물어주고 그게 올리니까 여기도 올리는 거겠지. 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산불 난 게 조지아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네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LA 산불이 조지아에 사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니까 어디서든 자기는 지금 손해를 보험이 메꿀 거다. 손해 보게 생긴 게 아니라 망하게 생겼어. 지금 보험회사가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는 거지. 야, 니네 작년까지 돈 벌었잖아. 우리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 야, 니네 그 번 돈을 꺼내. 이제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적어도 이제 이 화재 보험, 그러니까 property and casualty 이쪽을 핸들하는 보험회사들은 최근에 돈 번 컴퍼니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근데 핸들 안 하는 회사들이 있나? 뭐 파이낸셜 컴퍼니는 안 하지. 아니 작년 이맘때 우리 LA 뉴스 하면 뭐 봤는지 아세요? 플러드 얘기했어요. 비가 안 오던 동네에 갑자기 비가 비가 너무 많이 많이 왔어. 와서 지붕이 새는 집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본 거잖아. 비가 안 왔으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집이 다 새고 그다음에 그 머드 슬라이드 그게 막 일어나갖고 집으로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진흙이 막 밀려 들어오고 들어오고. 산사태 나고 그게 작년 이맘때 LA 소식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또 불이 가뭄으로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으로 자연 발화된 불이 난다 이러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는 기본적으로 이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국은 그러니까 전염이야?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 기후에 관련된 재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은 뭐 말도 할 것이 어느 날인가 보험을 더 이상 어포드 할 수가 없어서 뭐 보험회사도 빠져나가고 우리도 보험값 낼 수가 근데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험회사들이 이제 향후 앞으로의 기후 변화를 주시를 할 거 아니야. 영향을 많이 받으니. 근데 부동산도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이렇게 구글 아이, 버즈 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뭐 지형이 있잖아요. 뭐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크릭이 있고. 그런데 레드핀 같은 데는 이미
앞으로 몇 년 후에 홍수가 날 그치. 지역을 쫙 이렇게 지금과 달라질 것을 프로젝트를 하거든. 그러면 뭐라 요즘 바이어들은 그치. 똑똑해가지고 그 집을 사면서 그것까지 다 보고 와. 우와. 대표님 지금 여기 보니까 아, 보라색이 아주 진한 보라색인데 여기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겠지 당연히 보면. 그래서 정말 이게 앞으로 뭐 보험회사만 막 잡고 흔들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막 보험회사를 쪼아서 지금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염려를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이 기후 변화에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사실 제일 큰 그럼. 데미지가 네. 오니까. 이번에뿐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스테이시 미국은 좀 되게 인디펜던한 거 있잖아. 스스로 한다 뭐 특히 캘리포니아한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 뭐 이랬는데 그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리저브로 워러를 갖다 놔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너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디자스터가 다 영향이 영향을 있는데 너네 좀 잘해봐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는 게 안 된다 이거지. 그치, 결론은. 그치. 오늘도 취임식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 캘리포니아 어떻게 된 거냐. 왜 미리 뭘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그러니까. 않았냐고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잖아. 계속 사실 캘리포니아 계속 산불이 일어나고 나고 있어. 있어. 해마다 계속. 이 정도로까지는 상상을 못했겠지만 아니 그렇지. 부자 동네를 넘어가리라고 생각 못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뭐 가지로. 이 정도로 크게 번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좀 나는 그 집 보험료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올랐어요. 너무 정도가 아니에요. 90년대 초에 한 30만 불짜리 보험을 아니 30만 불짜리 집을 보험을 드는데 그때 내 생각에 한 300불 나오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0만 불 뭐 35만 불짜리 집 있지도 않거냐.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 규모의 집이에요. 근데 지금 들라 그러면은 뭐 1,800불? 1년에? 그렇지. 1년에 1,800불? 뭐 2,000불? 막 이래야 아니 사실 1년에 1,800불, 2,000불이면 나는 그냥 리즈너블 한 것 같아. 한 달에. 리즈너블인데 이거 커버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살 수 있는 힘이 점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맞아. 이거는 이자도 집 사는 높지.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대 비용이 너무 많은 거지 보험이. 맞아, 근데 또 맞아. 보험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봐요. 더 큰일은 뭐냐? 음. 자, 불이 나서 지금 집도 없어. 집도 없고 당연히 뭐 로스 오브 유스라는 그런 커버리지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살겠지. 로스 오브 유즈가 뭐예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없어요. 네. 근데 당장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 호텔이든 그때, 뭐 아니면 그렇지. 다른 렌트를 얻으면. 그리고 로스 오브 유스라는 커버리지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뭐 한 3만 불이고 4만 불이고 잡혀 있다면 이제 그거를 이용해 갖고 호텔비도 내고 뭐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몰기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야 모기지 되잖아. 페이먼은 내야지. 모기지 내야지. 몰기지도 내야 되잖아. 모기지 내는 거는 사실 나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지. 왜냐면은 집 불나면 어쨌든 뭐 불편해도 새로 지면 좀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집이 타면 집이 완전히 그라운드까지 타면은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뭐 얼마나 그게 심각하겠어요. 그 집보다 그리고- 추억이 타는 게 제일 당연하지. 아깝지. 그리고 이제 집을 그거를 타면 어떻게 돼? 그거 다 치워야 되잖아. 저 디브리 리무벌부터 시작하면 그게 또 이제 뭐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 이렇게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끝나나 또 그게 안 와. The 안 와. whole neighborhood가.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란 게 만약에 내가 30만 불짜리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데 그 집 치우는 사람들이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그럼 나는 정신이 없으니까 해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10만 불을 써버리면 집 지을 돈은 20만 불만 남는 맞아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진짜 그래서 그거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캘리포니아 이 사건 났을 때도 이제 보험회사에서들 이렇게 어떤 보험에 관한 오거니제이션이나 이런 데서 좀 도와준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그런 스캠에 조심해라. 누가 와서 발런티얼리 막 뭘 이렇게 도와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어뷰즈하는 거를 조심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진짜 그걸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신이 없고 그렇지. 디시전도 제대로 못해. 너무 그 나쁜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이야.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마치 그냥 아무것도 돈 안 받고 도와주는 그치, 것처럼 그치.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나이스하게 그게 들어오지. charge지. 그렇지 charge. 다. 그래갖고 30만 불짜리 들었는데 10만 불을 여기 쓰고 나면 20만 불로는 도저히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 타운홈 불난 그 집도 이제 보험에 그러니까 다 같이 미팅을 하기로 한 거야. 나를 잡아서. 그래서 어저스터 하고 그다음에 집주인 가고 저 가고 그다음에 한국분 컨트랙터를 오시라 그랬어.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쓰는 자기네들 이렇게 여러 벤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클리닝하는 회사에 직원이 왔어. 근데 클리닝하는 직원이 와서 집 전체를 돌아보고 견적을 내고 막 매저를 하고 하잖아요. 마치 당장 자기가 치울 것처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팅을 쭉 하고 나서 오너한테 안 한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어. 저 사람하고 안 한다고. 왜냐면 내가 하이어를 했었으면 훨씬 더 데몰리션 자체가 클리닝이야. 불 나면 불이 일단 뭐 어느 정도 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불이 일단 많이 나서 집 전체가 그름 전체로 다 쌓이잖아요. 2층까지 올라가고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벽은 다 뜯어야 되거든요. 맞아. 벽 다 뜯고 천정 다 뜯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데몰리션이지 클리닝이 의미가 없어. 덤스터 그치. 갖다 놓고 다 데몰리션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클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차라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냥 뜯는 맞아. 대로 그러니까 해버리면 그렇지. 되네. 그래서 어저스터가 내가 이제 오너 보고 이제 이 오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조인이 와서 나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도와줘 해서 이제 내가 가만히 상황을 들어보니까 쟤네들이 바로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일단 먼저 의사 표현을 해라.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을 찾겠다. 얘기를 하시라. 그런 다음에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 이분하고 하실지. 근데 이분의 견적을 이미 받은 상태였어. 근데 그 어저스터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이제 그 클리닝 하는 피플을 만약에 쓰게 되면 6만 불, 7만 불이 클리닝 비용일 거라는 거야.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지. 왜냐면은 내가 하고 말지 막 이런 거. 듀얼링 10만 불밖에 없는데 듀얼링 커버리지 6만 불 쓰고 나면 나는 집을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 그 리페어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차피 뜯어내고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내신 견적을 우리는 다 봤다고. 우리 한국 분이. 그래서 견적을 아이템화해서 다 된 거를 봐서 데몰리션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가 쫙쫙쫙 큰 건 다 나와 있었거든. 근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말 도둑놈들이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desperate 하면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지면 그렇지. 그냥 막 몰라. 맞아, 맞아. 판단력이 없어. 이게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그렇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그것도 지금 비교를 해봤으니까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아는 거지. 이거를요, 제가요, 작년에 싱글홈에서, 렌트주인 싱글홈에서 불이 한번 났잖아요.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이게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이었고 세입자가 여기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땐 싱글홈 이번엔 타운홈 하느님은 나를 계속해서 시험하게 하시네. 그래갖고 작년에 싱글홈 났을 때는 이 오너분이 스테이팜에 굉장히 탄탄한 커버리지를 갖고 있었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이 났고 세입자는 바로 나갔고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옐로우 라인을 딱 쳐놨어. 그리고서는 그 스테이팜은 정말 스테이팜이 되게 잘하더라고. 이걸 내가 해보니까 그 평생 동안 아슨만 인베스게이트 했던 경찰 출신을 직원을 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이 방화에 대한 조사를 경찰 출신이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지금은 보험회사 인플로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갈게 해서 이제 내가 프로퍼티 매니저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집을 이제 장화 신고 둘이서 같이 내가 너랑 같이 워크드로 해도 되겠어 그랬더니 따라오래. 그래서 막 따라가서 지하실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지하실에서 세입자가 소유하고 있던 조그마한 음료수 넣어놓는 냉장고 그 뒤에가 발화지점이라고 바로 탁 찍더라고. 전기 합선에 의한 거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비어나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지하실이 언피니시드인데 얘네들이 거기서 그냥 꺼내서 먹고 밖에 나가서 놀고 파티도 하고 뭐 그런 거야. 그랬는데 이제
쭉 돌아보면서 여기가 발화 지점이고 저 냉장고는 누구의 소유냐, 세입자 소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입자 잘못이라는 거야. 그 사람은.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방화의 시작점이 집주인의 잘못이면 그건 집주인의 물건이면 집주인 책임. 세입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입자 책임이라는 거야. 야, 그럼 세입자가 보험을 안 들으면 안 되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파일을 하는 이유가 세입자가 그 Certificate of Renters Insurance 안 가지고 오면 키를 안 줘요. 그 다음에 Certificate of Renters Insurance도 취소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Additional Insured를 파인힐로 안 넣어놓으면 아예 키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Additional Insured가 있어야 이 보험이 캔슬되면 우리한테 알지. 노티파이가 와요. 안 그러면 그렇지. 그 노티파이 오면 우리는 얼럿이 뜨는 거야. 바로 이거 다시 린스테이트 안 하면 너 breach of the contract이야 하고 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입자 아파트도 그렇게 하더라고. 아파트도 못 들어가. 그럼. 세입자 보험이 보험이 정말 중요해요. 아니 새 산다고 보험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싸지. 하는 것만큼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아요. 렌터즈는 싸. 렌터즈는. 그러니까 렌터즈 인슈런스에서 커버하는 건 생각해봐요. 라이어빌리티는 있지, 그지?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너무 작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적어도 집을 리빌트할 만한 그런 커버지는 갖고 있어야 될 렌터가?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라이어빌리티를. 예. 그리고 프로퍼티는 자기 집이 아니까 건물 커버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커버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자기 물건만 커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별로 많지 않거든. 그거 두 개 합쳐봤자 뭐 비싸봤자 한 200불 뭐 이 정도. 뭐 본인 크레딧에 따라서 다르긴 그렇지만 다르지만. 자기가 만약에 아파트 렌트비를 1,500불을 내는 사람이면 200불이 엄청 큰 1년에. 돈이지. 1년에. 1년에 200불. 1년에. 모든 것은 1년입니다. 그러면 햄버거만 안 사 먹으면 되겠네.